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시민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역의 대표 감시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이 더워서 무더위 어떻게 지내시나 좀 궁금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 통영은 이 폭염특보에서 좀 제외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좀 덜 더운가요? 좀 덜 덥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해풍도 많이 불고 예. 또 그 지역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거기 열대야가 없나요? 열대야. 열대야가 잘 안 옵니다. 풍령이 바다가 있다면은 네. 우리 자연적인 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서 이제 이 무더위를 식힐 수가 있고, 근데 도심지에 이제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관공서나 뭐 이 은행이나 이런 데 에어컨이 잘 나오는데 그렇죠. 자주 방문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 무료 공연이나 무료 행사, 페스티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맞아요. 이제 참여해가지고 같이 무더위를 또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 감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결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시자들도 관심을 갖고 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경남의 일부 시군에서 순세계 잉여금, 즉 지난 한 해 수입에서 이러저러한 지출을 빼고 순수 잉여금이 과도하게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제목은 지자체 살림살이 안녕 못하다 넘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봤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일단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저도 설명을 어렵습니다. 좀, 예, 네. 해주십시오.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자면요. 순세계 잉여금은 말 그대로 다 쓰고 남은 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자체가 한 해 동안 충 걷어들인 돈,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저희가 총 세입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입은 말 그대로 수입인 거죠. 네. 예, 지자체로 들어온 돈이고요. 여기에서 한 해 동안 다 돈을 썼어요. 이것은 가정에서는 지출이겠고 제가 행정에서는 총 세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 세입 중에서 총 세출을 뺀 것을 우리가 순세계가 아니고 세계 잉여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중에서 돈은 남았는데 꼬리표가 붙은 돈.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몇 년 동안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했지만 이 사업에 남은 돈은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이런 돈이라든지 거기다 더해서 도나 국가로부터 예를 들면 예산 보조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았어요. 그건 다시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다 뺀 거. 그러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뺀 돈에서 꼬리표가 붙은 돈 그리고 갚아야 될 돈 다 빼고 남은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정말로 남은 돈인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에 남아있는 돈인데 저희 감시자들 제작진이 그래서 경남 각 시군의 이 순세계 잉여금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지속적으로 또 과도하게 많이 남긴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또 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뭐 왜? 어떤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집중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시죠. 지난 6월 2016년도 결산을 끝낸 각 지자체들. 경남의 시군단체는 한 해 살림을 잘 살았을까요? 감시자들이 각 시군의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남의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많은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 시 단위에서는 창원시와 진주시가 각각 전체 예산의 14.7%와 22.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군 단위에서는 의령과 고성, 거창군이 18% 안팎의 높은 순세계 잉여금 비율을 보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지자체가 한 해 걷어들인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세계 잉여금에서 다시 각종 이월금과 정부나 도에 반납해야 할 보조금 잔액을 모두 뺀 순잉여금을 말하는 건데요. 지자체가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출 측에 대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절약을 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넘어가는 돈이 많았다. 이전하는 금액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제대로 재정 운영을 못했다. 즉 예측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 들어오는 돈 세입과 나가는 돈 세출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10% 넘어가고 뭐 15, 20을 넘어가게 되면 그 계획 자체에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집행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재정 운영을 잘 못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특히 진주시의 경우 2016년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22.8%로 경남 18개 시군 중 최고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시의 순세계 잉여금 평균이 12.7%인데요.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진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는데요. 연평균 30.3%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년이 넘어서 3년, 4년, 5년 됐다고 하는 건 그 예산의 예측성 그리고 계획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내버려 두게 되면 관행이 되고 그러면 예산의 뭐 10%, 20%, 30%를 쓰지 않는 걸 전제로 편성해 놓는다는 거니까요. 예산을 편성할 어떤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순세계 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긴 걸까요? 예산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진주시가 해마다 높은 예비비, 특히 재난재해에 대비한 목적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시의 최근 4년간 예비비 편성 비중은 전체 예산의 18.7%로 높은 반면 예비비 지출은 평균 0.2%. 그러니까 진주시는 해마다 쓰지도 않을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후에 이 돈을 남겨 순세계 잉여금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진주시는 재정 운영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예산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순세계 잉여미가 많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 또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예금 개념의 그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항목 자체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인데 실제로 재난재해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금 개념의 그 예비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금 개념의. 그럼 진주시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뭐 통상적으로 예금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원래 취지에 맞지 않죠. 이 일정 정도 액수의 그 규모를 예비비로 두는 거는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10몇 %, 15%가 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건 예비비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전례를 차려보기 힘든 것 같고요. 자치단체에서 뭔가 그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이게 관행이 돼버려가지고 네. 이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온 진주시. 그렇다면 예산을 감시해야 할 진주시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요? 여러 번 이렇게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계획을 들어보면 다른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한 적립형으로 했다고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를 질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적립성이지만은 예비비의 편성은 지금 안 맞다는 거죠. 그런 대형 사업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적정하게 어느 정도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의회에서는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해마다 지적해 왔고 지금 특별회계까지 치면 3,800억이 넘어요. 1조 2천억 예산에서 3,800억을 남긴다. 이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적조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직무를 태만히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관련된 용어들이 좀 낯섭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순세계 잉여금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김희수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빼고 맞아요. 정말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잉여금인데 그럼 어쨌든 돈을 남겼으니까 그럼 돈이 남았으니까 살림살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예컨대 만약에 기업이라면 그 많은 이익금을 남겼다면 그 탁월한 경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지자체 잉여금은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자체 잉여금은 이익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지자체의 수입은 이제 기업들처럼 그 영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이 수입은 세입이거든요. 네. 시민들의 세금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세금을 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공기반 시설이라든가 또 나아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자체의 세입인데 공공재원에 써야 할 그 시민 세금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경남의 일부 시군을 들여다보니까 이 53개 잉여금이 과도하게 또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특히 화면에서 보셨지만 진주시의 경우에는 2016년에 53개 잉여금이 무려 3,83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총 예산의 22.8%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산의 80%조차도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정도의 53개 잉여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공공기관에서의 살림살이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균형 예산. 예. 근데 통상 이제 내는 세금에 비해서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복지 예산이 엄청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출 요구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22.8%라는 돈이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진주시가 2016년 작년에만 이렇게 돈을 남긴 것이 아니고요. 최근 5년 연속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하게 남거든요. 좀 보면 2012년인 경우에는 예산은 12%, 2013년에는 13%, 14년에는 16.8%, 급기야 2015년에는 27.6%로 껑충 뜁니다. 이걸 다 쓰지 못하고 다시 2016년에 22.8%가 남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저희가 진주시가 도대체 예산 그리고 결산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계획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수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쭉 짜는 과정의 중간에 추경이라는 것을 몇 번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을 작년에 짰지만 올해 한 예산을 그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변화되는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저희가 거쳐요. 예를 들면 세입 세출 뺐을 때 딱 제로가 떨어지게끔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진주시가 이것을 제대로 했나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단체장들의 선심성으로 각 지역마다 그 곡간이 많이 비는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진주시는 작년에 재무제로를 성공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진주시처럼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긴다.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일입니다. 사실 뭐 재무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겠죠. 네. 너무 과도하게 졸라맨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지자체가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대형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라서 채무를 질 수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다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 남았는지,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주시의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 CG에서 잠깐 봤듯이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남은 이유가 전년도에 남은 돈이 계속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굉장히 안일하게 예산을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돈을 올해에도 예를 들면 나중에 있을 어떠한 특정 사업을 위해서 조금 모아놓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특정 사업이 몇 년에 있을 사업이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쭉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그 뭐 연구 용역비라든지 기초 작업을 하면서 돈이 남는 것은 명시율로 또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비비로 뒀다는 것은 남은 재원, 그 넘어온 재원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예를 들면 고민이 없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더해서 지금 특히 이제 기초단체인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100%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 매번 사업을 할 때마다 도나 국가로부터 계속 예산을 좀 보조해 줘라라는 강력한 이런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뭐 20% 이렇게 남겨놓고 국가나 도로부터 계속 예를 들면은 우리 진주시를 위해서 예산 집행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예. 밀리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진주시가 예산 집행을 굉장히 좀 엉성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지방재정법 43조를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단 천재지변이나 재난 사항을 대비해서 재해나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 금액은 한도가 없어요. 일반 예비비는 100분의 1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만 재난을 위한 목적 예비비는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시가 바로 이 단서 조항을 좀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재해나 재난 관련된 목적 예비비에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놓고 그걸 계속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린다는 거죠. 해가 지나서요. 예, 예. 지금 아까 화면에 보니까 진주 공무원이 예금 목적으로 여기 돈을 넣어놨다. 네. 이렇게 합니다. 자, 법을 어기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편성 기준 원칙에 보면 아까 우리 그 직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예비비 현황을 한번 보니까 해마다 예비비 예산은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평균은 0.2%밖에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놓고 2만 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누가 봐도 좀 엉터리 예산,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리 싶고 심지어 2016년도에 예비비까지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약 2억 원 이상이. 예비비 1% 편성한 것도 돈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것이 결산검사 보고서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진주시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을 굉장히 엉성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조금 볼 때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 보셨지만 저희 감시자들 제작진이 진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니까 진주시에서 갑작스럽게 보도자료 한 장을 발표를 합니다. 봤어요. 네, 제목이요. 부자 도시 진주, 빚 없는 도시 이유 있었다. 지난해 살림살이 흑자 운영으로 순세계 잉여금 괄호 열고 저축성 예산 괄호 닫고 3,110억 원에 달해 이런 보도 자료를 내더라고요. 김 기자는 보셨죠? 근데 그 보도 자료 내용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면요, 네. 그 진주시의 건전재정 운영이 빛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이창희 시장은 이제 선출직임에도 선심성 그리고 낭비성 예산은 전혀 쓰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시가 저축한 잉여금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이제 소요되는 진주대첩 기념광장이라든가 공영 차고지 조성 등에 쓸 예정이라고 시 입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르고 이것만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네. 봐가지고 기사를 보니까 빚 영원 저축성 예산 잘했다고 하는 진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면 야 진주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돈 3,000억 원 아껴놨어. 야 대단하네. 예.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취재를 갔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보도자를 뿌렸다. 이건 진짜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물을 타신 거고 도민들에게 우롱한 거죠.
순서기의 잉여금 이 과도한 편성으로 지적받는 단체도 되게 많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뭐 경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순서기 잉여금이 총 예산의 10% 수준이거든요. 그 지자체가요. 그런데 살림살이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엄청나게 받고 시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비판을 되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20% 넘는 3천억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빚영원이라고 잘했다고 우리 저축 잘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더해서 지금 진주시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경상남도의 서쪽, 서부권 경제발전의 핵심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은 직원들만 내려와 있지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많은 가족들이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가족들이 많이 이전에 내려올수록 지역 경제에 민간 소비 지출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돈을 훨씬 많이 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는 예를 들면은 가족이 이전해 온 경우에 월 20만 원씩 지난 2년간 집행을 했거든요. 진주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더해서 지금 실업률이 특히 경남인 경우에는 조선업이 직격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조선업, 항공산업 이것 때문에 오는 이 실업률 개선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이 남는 돈으로 고용이라든지 기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만 더 100번이 양보를 해서 돈을 남기고 싶다. 예금 요즘 이율 몇 프로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남는 돈을 차라리 연초에 예산 짤 때부터 적금으로 불입을 하시면 그나마 이자라도 남죠. 네, 요즘 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기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네. 운용을 하시든지 굉장히 안이하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이제 빼시겠다는 얘기시겠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김유수 의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저도 이 기사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고 지금 저도 기초위원 붙여서 강력위원 한 지가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야 이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는 것 이 가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참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진주시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 돈 남겨갖고 뭐 했습니까?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저는 우리 이창희 진주시장님이 시민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네. 뭐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진주시 외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은 지자체가 꽤 됩니다. 일단은 시 단위에서는 진주시가 1위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창원시가 전체 예산의 14.7%로 2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시의회 지적을 받기도 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또 군 단위에서는 의령과 고성 등 18% 전후로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뒀다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10%만 해도 높다고 하셨었는데 자 아마 이 단체장분들이 모르진 않을 겁니다. 도대체 왜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남기는 걸까요? 우리가 뭐 이때까지 잘못된 점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행 제도에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이 예산 결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결산하는 모든 권한이 지자체 단체장한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장한테 과도하게 권한은 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예비비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예비비는 1%만 책정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네.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사실은 1% 이상이 남아도 특별하게 예를 들면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예를 들면 지자체 단체장한테 있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진주시가 낸 기사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을 다 하고도 일반 회계에서 3천여억 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확보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사업비에 소요되는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사업, 공공차고지 조성 사업,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구진주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 보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지출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주대첩 기념광장, 공영차고지, 안락공원 현대화 이거 진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안 했으니까요. 이 기사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 기사가 정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 네,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중요한 사업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올해도 돈이 남았는데 올해도 안 할 거고. 올해도 편성 안 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할 거라고 하니까. 우리 김유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남았으니까 이 중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업 아니니까 편성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 대규모 사업비 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산을 엉터리 방식으로 모아가지고 또 내년에 몰아쓰기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자꾸 내년이네요. 예. 왜 내년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염두에 두고 아껴둔 예산을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고 눈치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도 의원님이 나오시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 의회도 이 엉터리 주먹구구식 살림살이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다른 사업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쓸 것이라는 이 사업 조서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의원들한테. 이 제출할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소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보통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는데 진주시에 특별하게 있는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이 경우는 연간 대부분 예산이 불용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거든요. 매년. 이 처리되고 있는 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얼마든지 검토해보고 또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고 여쭤볼 수 있는 내용인데 참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저희 개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방 분권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지방 분권을 계속 강화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국가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이 현재 8대2의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6대4로 대폭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양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개헌의 한 축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더 많은 재정이 예를 들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예를 들면 계획, 집행 그리고 결산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해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회의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지만 이 많이 지방으로 이양된 지방 재정을 잘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한번 순세계 잉여금이 남은 게 아닙니다. 예,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제법 많은 이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일을 좀 예방하고 짜임새 있게 살림살이를 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앞서도 시의회 역할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 대한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는 시의회 역할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그때 보도자료를 낼 때 대부분 언론에서 뭐 경사가 났다는 식으로 좀 이런 보도 일색이었는데 그 와중에 앞서 VCR 화면에도 나왔지만 류재수 의원이 좀 비판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진주시의회에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의회가 이제 지자체 예산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을 짤 때부터 그때부터 좀 견제와 감시를 좀 강화를 해야죠. 사실 우리 진주시처럼 정말 흑자였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뭐 합니까? 재정 안정화 적립금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200억 적립시켜 놓습니다. 시켜놨다가 어려울 때 그거를 빼서 쓰자 하는 뜻에서 재정 적립금 안정하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지 저축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남겼다.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말하기 부끄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영 기본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시민의 작은 부분부터 소외계층부터 사회 약자 계층부터 아우르는 그런 공약들, 선진적 정책들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예산 남기는 거 칭찬할 바 아닙니다. 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자체들이 안녕 못한 살림살이 그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바로 시민들, 우리 군민들이 직접 입게 되겠죠.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정말 지역민들의 피 같은 이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또 허투루 쓰이는 건 아닌지 더 날카로운 예산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감시자들도 날카로운 감시의 칼날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